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오후 3시의 여우. 일곱 번째 여행 제4부 리처드 파커와 파이. 안녕하세요.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채널 오세아입니다. 네. 아유 살짝 까먹을 뻔했어요. 네. 아까 오프닝 하나 하다가 망하고 네. 다시 했는데 어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의 이야기 3부까지 했고 오늘 그 4부 할 차례인데요. 지난번 녹음하고 나서 또 이번에 지내면서 또 4부 준비하면서 네. 또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좀 얘기해보고 또 시작해볼까요? 예. 먼저 너 한번 먼저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아, 저 먼저요? 아 네. 그래요? 아 저는 저번에 우리 서로 호칭 불러주지요. 예. 네, 어항님 맨날 먼저. 어항이라고 어왕님 부르거든요. 먼저 네. 해주세요. 네. 일단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네.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파이한테 네, 저번 네. 3화에서. 네. 아 그거 오늘 시작하는 부분인데. 아 정말요? 네. 어쨌든 네. 아 그럼 네. 일상을 만들 거야 라고 선언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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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한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 네. 저한테 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저랑 마음이 진짜 잘 통하고 네. 생각하는 게 진짜 똑같고 취미도 네, 비슷한 네, 친구가 이렇게 딱 나타난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 친구를 나랑 정말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일상 안에 집어넣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 네 다행이네요. 평생 갖고 가고 싶다 이런 친구가 네. 생겼어요. 네. 좋겠다. 친구가 생긴 기적이기까지 하다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아. 그리고 최근에 했던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 네, 거기서도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네. 근데 그레고리우스가 한번 변화를 거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든요. 네. 거기서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 사람 만나니까. 시기에 딱 맞게. 네. 예. 저도 파이랑 마찬가지로 얼마 전부터 약간 환경이 변했는데 네. 그 환경 속에서 파이처럼 되게 무력감을 느꼈는데 무력감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내 삶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약간 요즘은 그 너무 힘든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저를 좀 추스르고 예. 약간 저도 일상을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 엄청나게 저를 누르던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책 한 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네. 또 근데 우리가 별 기대 없이 녹음을 왔다가도 이렇게 셋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뭔가 묘한 기분을 느끼고 네. 또 가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몇 명이나 들을까요? 하트 2개 맨날 듣는 분들 하트 좀 눌러주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우리 돈 모아서 한 달에 9,900원 내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우리 셋이 이 시간에 깨닫고 가져가는 것만으로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그거 외에도 또 우리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 생존의 의미를 배운다 생각하고 오늘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52장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53장부터 89장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눠서 하나 할 텐데 뭐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진짜. 근데 이게 40분씩 끊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1시간 넘어가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네.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방송을 나눌까 했었는데 네. 저희가 프롤로그, 에필로그 분량을 그 한 하나만 부에만 그 녹음을 해놔서 제가 그걸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량을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아는데 전 진짜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요 기억나요. 아 파이 그리고 아니 리처드 파커와 파이. 리처드 파커와 파이. 아 이렇게 사니까 네. 지금 압박감이 없구나. 편하고 좋겠네요. 부럽네요. 네. 그래서 우리 리처드 파커가 과연 이제 파이와 어떻게 생활할지. 네. 파이가 정말 우리 앞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깔았던 포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오늘 네. 생존이라는 문제, 생존 전략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기대된다. 네. 잠시 후 본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이제 리처드 파커를 구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막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막 벌벌벌 떨다가 네. 막상 정말 공포에. 리처드 리처드 파커가 나의 적수라는 걸 보고 그냥 물이나 마셔야겠다 이러면서 저건 너무 큰 것 같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오히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생존의 그런 하나의 기술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래서 뭐 많은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였는데 네. 그래서 목록을 이제 집 조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서열이 바뀐다 그랬죠?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더니 힘의 원리로 완전 밑에 있던 파이가 네. 갑자기 이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네. 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네. 서열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 그래갖고 여기에 이성의 힘으로 끝까지 가면 이성을 뛰어넘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성을 뛰어넘는 본능? 상상력. 상상력. 편안하게 사시는 네, 그러니까요. 아이 기소님. 저번부터 제가 좀 이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비언어적 표현으로 하면 안 돼요. 녹음이 안 보여요. 지금 혼자서 뭔가 인정의 끄덕거림을 보였습니다. 기소님이. 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이 신 한 명이죠. 그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 거기 그쵸? 목록에 넣었었죠. 목록 안에 마지막에. 넣었죠. 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싹 하고 하나 네. 더 신 한 명. 그래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한 거죠. 네. 그리고 53장이 나오는데 네. 파이가요 리처드 파커를 인식하면서 깼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 느낌을 우리가 약간 이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되게 나의 극악한 현실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네. 그 제일 힘들었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난 망했구나 했던. 그리고 그 아. 다음 날에 일어났어. 눈을 떴어. 눈 뜨자마자 느껴지는 그 있죠. 내 직면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네. 앞으로는 이게 내 일상이구나. 뭔지 알죠? 약간 계약하기 직전에 그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약간. 너무 대학생활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너무 웹툰 대학생활 버전으로. 네. 계약할 때 말고는 없었어요? 그냥 막 과제가 너무 많을 때? 과제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샜는데도 네. 다 못했어. 근데 다음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분명히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알람을 끄고 자고 진짜 대책이 없는 근데 가장 힘들었던 날이에요. 이게 살아가면서 그건 아니고 생존에 막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막 압박감 그거는 그냥 네.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 파이가 네. 직면한 상황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통제감을 잃었을 때를 말한 건데 그냥 본인 게을러서 힘든 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맞아요. 그래야죠. 네. 반성.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네. 뭐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제까지 내 친구들이 되게 친했는데 뭔가 묘한 기분을 느끼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에 딱 눈 떴을 때 학교 어떡하지? 어린 애들은 그게 엄청 압박감일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럴 땐 그게 리처드 파커죠.
그러니까 왕따는 당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되게 돌아가면서 왕따하잖아요. 네. 저도 당해봤는데 저는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걸 가족한테 말해야 할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해결은 못하겠지만 내 삶을 꽉 채웠어 이게. 아. 그래서 나는 이걸 계속 직면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 네. 네. 근데 그 압박감이 거의 이런 사는 날 죽느냐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는. 그러니까 파이가 좀 어떻게 보면 네. 좀 살긴 살았는데 그리고 물도 먹고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약간 상황 파악이 이게 리차드 파커 이러면서 이제 일어난 거죠.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고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부딪혔다. 근데 막 이런 거 여기 책을 보면은 네. 상어 때는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는 이게 더 대단했어. 무슨 16살짜리 그렇지 않아요? 어땠어요 이거 읽을 때? 되게 얘가 진짜 똑똑하긴 하구나. 네. 근데 저였으면은 진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이 정도는 하면 아니어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그런데 맞아. 어떻게 이 상황에 와서도 막 어떻게 하면 살궁리를 할까 진짜. 난 죽지 않아, 죽음을 거부할 거야 막 네. 이러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심오한 종교의 생활을 깊이 들어갔다 나온 네. 친구고 선생님들랑도 친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그러니까 수영 선생님 네. 생물 선생님 동네 빵 굽는 선생님 막 다 그래서 이런 멘토가 되게 많고 네. 또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사고력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벌써 파이 개명할 때부터 네. 보면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3부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네. 얘는 포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번역에는 이제 기적을 당연한 일로 만들 테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네. 영문으로는 I will turn miracle into routine 이렇게 해서 저번에도 그 루틴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그냥 매일매일이 이젠 기적이야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되게 기적 같은 학교 다니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시끄러우시죠? 네. 너무 네. 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정치 현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밖에서 보는 거랑 네. 그 안에 있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 학교 왜 저래, 총장 왜 저래, 네. 학교가 썩었네 막 이러는데 학생들은 어때요 반응이? 학생들은 반응이 일단 총장도 나쁘지만 그 총장 뒤에 있는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학교 네. 구성원이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총장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니니까 그쵸. 우리는 지금 더 안타까워하고 있고 근데 또 외부인의 시선이 또 네. 언론의 네. 시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언론의 시선이랑 또 우리의 시선이랑 다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네.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사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네. 평안하게 학교 다니면서 네. 중간고사 치르고 이랬을 그쵸. 텐데 지금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 학교가 대표해서 있는 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학교가 안 있을 만한 터졌을 일을 뿐이지. 네. 그리고 이게 꼭 학교가 아니라도 어떤 되게 중요한 정부기관 단체일지라도 네. 그런 데서도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인데 네. 이게 진짜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하여튼 되게 그러니까 뭔가 더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어떠냐고요? 네. 일단 우리 학교니까 슬프고 네. 나는 여기서 뭘 했나? 저는 제가 아는 분이 같은
그 비소님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데 네. 내내 시위에 나가고 밤새고 되게 힘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고 아 되게 따님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비소는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그래요. 저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못 느끼는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제가 기대한 건 뭐였냐면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책 갖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는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네. 일상에 네. 되지 않는다면요? 그렇죠. 어왕님 그런 거 요즘에 많이 느끼지 않아요? 아 진짜 저는 예. 행복한 생활을 진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리스본행 야간 여차라는 책을 네. 최근에 마쳤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뭐 저는 새로운 일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의 이전 삶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거를 더 잘 알게 되고 네. 그 책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줬으니까 약간 안내서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읽어서 알아뒀던 걸 살아봤을 때야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네, 되게 다르죠. 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존에 관련된 얘기고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상황인 건데 그걸 읽어내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고 분석을 많이 하게 됐어도 나중에 네. 이거 괴로울 뿐이에요. 살아내면서 내가 소화해내지 않으면 뭔지 알죠? 네, 어. 제가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파이 이야기 하는데 자꾸 그 책 얘기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책을 이전에도 읽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한 번 큰 갈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엄마랑. 네. 그런데 혼자서 그냥 이 책에선 그랬는데 하면서 약간 괴리감? 나는 못 느낌으로, 그래. 네, 나는 왜 못 그러고 있지 하고 자꾸 막 너무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기 싫죠. 네, 책 읽기 싫고. 책이 말하는 어떤 정말 뭔가 용기 있는 또는 자기 삶에 정직한 사람의 행동이 뭔지 빤히 아는데 네. 나는 못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네. 그런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말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안이 답답해요 이러고 그 안에 나의 반응도 봐야죠. 네. 파이는 그러고 있잖아요. 네. 파이는 저기 호랑이가 있네? 분명히 저번까지 그랬거든요. 네. 호랑이가 있고 난 물을 마셔야지. 이렇게 약간 적응을 못 하다가 이제 물이 돌고 먹을 것 좀 먹고 잠을 좀 자고 나니까 나 호랑이랑 같이 있구나. 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우리 일상을 그렇게 읽고 있냐는 거예요. 그 코드를 지금 가져가야 이 책이 읽히지. 안 네.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를걸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왜 지금 그 비소님에게 그걸 물었냐면 파이는 폰디체리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둔감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네. 말하기 미안하지만 어쨌든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네. 생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파이가 어떻게 했길래 생존 전문가가 되는지 비소님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파이가 저러네?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비소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학교 일에 대해서 네. 무슨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과정이 내 일생의 생존에 어떤 의미인가 비추어 보는 게 책을 읽은 능력이 체험이 되는 과정이지 네. 분리되면 나 파이어기 읽어봤는데 생존은 모르겠고 우리 학교를 어떡하지? 다 따로 논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내 일을 하는 이거를 통합하기 전에 되게 지금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지만 통합이 네. 안 되면 다 일이고 너무 힘들어요. 음. 다 따로 놀아야 되니까. 맞아.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분명히 이 책이 말하는 생각에 공감했는데 행동은 그러지 못하니까 네.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네. 그게 좀 뭔가 지금 오늘 여기서 파이의 과정을 통해서 파이의 네.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네. 저는 합니다. 드네요, 저도. 저는 너무 소시민적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심지어 당했어요. 뭘요? 뭘요? 그런 총장의 비리에 관한 그런 관련된 사람과 네. 사람한테 당했어요.
왜 그 약간 상담을 저한테 하재요. 그 네. 총장파 교수님이 음.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상담할 게 없거든요. 그냥 네. 갑자기 상담을 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뻔한 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변명들만 늘어놓는 거를 저한테 막 하는데 저는 네. 그냥 가만히 진짜 짜증나는데 듣고 있었거든요. 아, 그건 당한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걸로 네. 들리는데요. 나 또 서비스 그 소리. 제공했다고요? 그 사람이 하소연할 수 있게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당한 거라고 왜 피해자처럼? 근데 저 아니 끌려간 게 서비스- 아니잖아요. 네?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아 제가 너무 만약에 반항을 했다면 피해자인데 반항을 안 했으니까 서비스라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푸념하게 네.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죠. 그러면 알겠어요. 이곳 그 사람이 네. 주도권을 잡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 문제가 많네요. 근데 파이가 이 얘기를 했죠. 놓아버리지 않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것은 생에 대한 허기로 뭉쳐진 아둔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막 용기다 말하면서 막 이렇게 미화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나는 이걸 놓지 않는다? 아두남? 잠깐만요. 일단 이건 오늘 189척에 나온 내용이고요. 네. 생에 대한 허기로 뭉쳐진 아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얘기? 허기요? 저희 분명 이런 얘기 할 때는 배운 내용일 This 텐데. book was born as hungry. 아. 예. 이 뭐, 책은 무슨 허기 내용이에요? 속에서 태어났다. 이 책의 첫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작가가 허기로 인해서 네. 이 책을 탄생했다라는 말을 시작했잖아요. 오버랩 되죠. 네. 허기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대단한 어떤 무슨 창작 욕구, 뭐 어떤 대단한 무슨 생존의 무슨 훈련됨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허기, 삶에 대한 허기. 네. 둘 다 똑같아요. 작가는 허기 때문에 책을 썼고 네. 파이는 허기 때문에 놓지 않았고 생에 대한 허기 때문에 둘 다 생에 대한 허기예요. 아. 둘 다 생존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작가노트의 작가는 이 책에 대해서 그 책을 쓴다는 게 자기 생에 대한 허기고 네. 파이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생에 대한 허기. 그러면 나에 대한 허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하겠네요. 자기 삶에 그 삶에 대한 허기가 있다면 네. 가만히 있진 않는 거라는 게 파이의 이론인 거죠. 그렇지만 아무나 그거를 붙잡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파이 같은가? 나는 내 삶의 풍성함과 허기에 대해서 민감한지, 네. 나는 그냥 놔버리는지 아니면 붙들고 끝까지 막 늘어지는지. 제가 오늘 그 네. 혜친의 따님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정말 딸 잘 키웠다. 그렇다고 뭐 이손이 아니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실망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나이에야말로 그나마 무언가를 위해 싸울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네. 지금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네. 뭔가 이게 더 옳아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책임질 가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웹툰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아 그래요? 뭐, 책임질 가족이 네. 있고 하면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용기 내기가 힘든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뭐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런 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그건 강요는 아니지만 사실 책임질 가족이 있어도 더 그래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하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파이는 생에 대한 허기로 뭉쳐진 아둔함 이게 되게 엄청 막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이게 아둔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그래서 살아남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리처드 파커가 이렇구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와 뗏목을 맞아요. 만들어요. 음. 뗏목. 예. 네.
아, 네. 뗏목 에피소드 쭉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저 되게 되게 기대된다. 멍 때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대박이다. 버라이어티하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파이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처드 파커가 있는 구명보트로부터 나와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되게 왔다 갔다 해요. 또 뗏목이 네. 뭐 망가뜨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이 뗏목을 만든다고 해도 이미 그게 완전히 안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구명보트와 자꾸 이렇게 그 뗏목과의 끈을 있는데 그거를 네.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네. 거리를 네.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솔직히 파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동물과의 거리가 되게 중요하고 네. 뭐 영역 확보가 중요하고 근데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약간 본능적으로 하다가 나중에야 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네. 그땐 좀 그냥 무서우니까 맞아. 무서우니까 멀리 갔다가 상어가 이게 줄을 끌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막 뭐 파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가까이 오면 또 무섭고 맞아. 근데 이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면목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책을 읽어도 맞아. 실제 상황에 적용이 확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가 왜 몰랐지? 바보 같네? 근데 이게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한 게 파이가 아예 최초부터 영역 이래가지고 그래서 징그럽잖아. 영역. 16살짜리가 거리는 6m 막 그런데 안 그러고 막 네. 너무 멀어져서 막 와 저 구명보트가 너무 천국같이 느껴진다 막 이러다가 네.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점점 정신을 차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적으로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라는 걸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그런 자기결정이나 아니면 리스포닝 야만열차나 이런 책에도 보면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거리두기의 감이 네. 사실은 자기 존중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 그 영역 설정을 잘 한다고 표현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 좋아한다고 갑자기 막 뭘 하겠다 한 대 맞고 이건 아니구나.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옆에 한 1m까지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 영역을 친구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네. 그냥 나랑 친한 친구하고는 뭐 팔짱 끼고 가도 되고 뭐 그런 걸 배우듯이 파이가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네. 뭔가 체험으로 조금씩 전문가가 돼가요. 체험을 통해서? 네, 이게 조금씩.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던 거야. 맞아. 그 일부러만 네. 싹 알아요. 막 그냥 정말 다 아는데 이거가 나오고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가 되게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긴 했어요, 항상. 내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지? 이런 일들 많잖아요, 네, 진짜. 맞아. 저 시즌 1 할 때도 네. 했던 책들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진짜. 너 알바하면서 그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일상이랑 접목이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접목이 안 되긴 했는데 진짜 이거를 접목시키는 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시간을 투자했나 봐요. 접목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PT 받으면서 운동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은요. 네. 지연통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통. 지연통이요? 좀 있다가 아파요. 오. 진짜 신기하죠? 아. 잔 근육들은 그날 아파요. 네. 근데 하체 운동 막 되게 큰 거 나 하다가 진짜 선생님한테 7년 했거든요. 진짜 막 50번 막 이러시고 50번 했는데 10번 더 이러고 저걸 심하게 50번을 해요?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벨 같이 생긴 아령 같은 걸 들고 네. 하는 게 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저 오늘 조깅 안 하고 집에 갈래요. 집에 와 힘들어 막 이랬는데 네. 그 다음날 저녁에 아프더라고요.
와.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었어요. 지연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네. 며칠 못 온다 그러면 꼭 그런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운동 스케줄을 짤 때. 근데 네. 저는 운동하면서 어쩜 이렇게 독서랑 비슷할까? 이게 어. 정말 어려운 개념, 정말 나의 본질을 건드리는 개념들은 네. 지연통이 와요. 그러니까 그땐 잘 몰라. 아, 좋은 거 배웠다고 깜빡 하는데 이게 네.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네, 근데 음. 제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제가 일기를 좀 써보고 있어요. 오. 요즘에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지금 그 사람 덕분에 진짜 네. 해보고 있는데 네. 아 진짜 되게 이런 게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그치. 머릿속에 꽉 메꿨는데 이거를 그냥 까먹었다는 사실이 너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그때 괴로웠던 걸 왜 까먹고 그냥 보내줬을까. 그거 괴로운 거 정도 안고 있었으면 이거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막 말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아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저번 녹음에서 네. 느낀 게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 글도 이렇게 하듯이 그쵸.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 저도 옛날에 쓴 글을 읽으면서 네. 내가 아닌 누가 쓴 것 같아. 맞아, 그럴 때 그러면서 되게 괜찮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묘한 효과가 있는 게 내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맞아요, 코드가. 근데 써놓고 잊어버렸는데 네. 그걸 다시 읽으면서 뭔가 나랑 비슷한 누군가가 위로해주거나 대화를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써놓으면 나중에 힘들 때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도 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 말 쓰는 거지만 나중에 봤을 때 진짜 어떤 기분이 들까 너무 궁금하다 그쵸? 이렇게 써놨어요.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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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파이도 뭔가 너무 낯설고 힘들고 지금 생각해봐요. 호랑이가 지금 5m 앞에서 막 나 뒤를 돌아봤다가 눈을 마주쳤다가 막 이러잖아요. 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는 거 다 올라오는 건 말이 안 되죠. 맞아. 이거 그래서 저는 생존인의 코드를 갖고 얘기할 때 처음에 당황하고 막 그 웃음을 통해서 뭔가 여유를 찾았다가 막 그냥 나는 죽는가 보다 이랬다가 이런 과정에서 네. 진짜 살아나는 힘은 좀 시간이 걸리고 올라온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네. 우리 힘들 때 생각해봐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힘들지 뭐. 맞아. 그리고 시간을 가질 환경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직면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대학교 때 되니까 이제 좀 시간이 생기니까 직면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일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장 그만두고 지금 한 달 반쯤 지났거든요. 네. 근데 막 한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오. 지금 이게 8월 31일에 그만뒀는데 네. 막 이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북클럽 시즌이 지나가고 하면서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막 하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 나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다 소진되겠다. 그래갖고 오래 했던 북클럽 사람들은 다 지키는 규칙을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평양이야. 지금 상어떼가 막 돌아다니고 지금 하이에나 막 승냥이 때 막 난리 났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떼야. 떼야. 안 되겠다. 난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잘하는 사람도 놓치고 나도 못하고 힘들겠다 해가지고 네. 특별 교육 기간을 가졌어요. 모든 그룹에게 단호하게 물론 네. 호소력 있게도 말하고 뭐 무슨 글로도 얘기해보고 뭐 다 했지만 네. 어쨌든 단호한 그 태도를 취했죠. 그냥 내라는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 제보를. 힘들다. 근데 이거를 제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네. 이게 내가 그냥 편하자고 그러나? 내가 그냥 기분 때문인가? 그것 때문이면 그건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난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설득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 스스로. 근데 생각해 봤더니 이건 그룹 수업이고 네. 그룹 수업은 서로에 대한 권리인데 이 그룹 여러분은 해봐서 알죠?
내가 네. 하나 잘못하는 게 남의 권리 침해하는 거기 네. 굉장히 뼈저리 있지. 여기서도 저 민폐예요 네. 지금. 근데 그거를 이게 오랜 시간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오랜 시간 배운 우리들은 네. 당연한 건데 우리도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게. 근데 네. 이분들은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아, 그거를 네. 딱 논리정연하게. 네. 근데 다행히 설득이 돼서 네. 근데 봐야죠 얼마나 많이 그래도 많이 수긍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상황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파이가 상황 파악하는데도 3, 4일이 걸려서 3박 4일을 내가 아무 대책을 안 세웠다니 난 바보다, 막 멍청이다, 막 욕도 나와요. 그러잖아요. 욕도 나와요? 네, 병신이라 그래요. 정말요?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네. 이게 맞아. 진짜 상황 파악하는 것만 그냥 사실은 3, 4일을 날려요. 그러면서 우린 자책을 하지만 네.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 발생하자마자 그래 1번 뭐라고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사실은 아무 생각도 안 했다는 걸 그래도 깨닫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파이도 자책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리처드 파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 두꺼운 글씨만 그 199쪽에 계획 1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계획 1부터 제가 할까요? 네. 계획 1. 구명보트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봤자 무슨 계획 소용입니까? 2를 해야죠. 계획 2. 좀 예. 뭔가 제가 잘 읽고 싶었어요. 네. 계획 2. 6대의 모르핀 주사로 리처드 파커를 죽인다. 계획 3. 동원 가능한 무기 전부로 그를 공격한다. 4. 계획 4. 목을 조른다. 여기부터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계획 5. 독약을 먹이고 몸에 불을 놓고 몸에 전기를 흐르게 한다. 계획 6. 속모전을 펼친다. 네. 근데 이게 계획 옆에 여러분 책 꼭 읽어보세요. 옆에 막 자기를 또 비웃어. 이게 계획을 6개를 한다면 계획 6이다. 그러면서 제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선 힘들 때마다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계획 6, 계획 6. 맞아. 계속 그래요. 네. 근데 우리도 약간 말도 안 되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어떻게든 되겠지. 막 이런 거. 네. 중학교 때 네. 좀 그러니까 뭐 덩치는 큰데 힘이 약해서 실속이 없었어요. 네. 지금도 실속이 있는 편은 아닌데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막 진짜 쟤를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주먹이 날아올 때 그걸 싹 피해서 탁 진짜요? 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애들 진짜 너무 웃긴다. 네, 싹 날라오면은 네. 왼쪽으로 싹 피해서 탁 쳐야겠다. 네, 이런 거 네. 막 계획을 엄청 짜요. 네. 진짜? 네. 그럼 응답하라 1988에서 그 유준열이 그게 정말이구나. 네. 근데 진상이 유주사는 있다. 그냥 간이라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참하게 당했죠. 진짜요? 네. 아유. 저는 아빠랑 싸울 때 나. 아빠랑 싸울 때 막 상상해요.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나도. 아. 난 그 일기책이 있어요. 어. 아빠와 싸우는 내용을 담은 일기책. 거의 매뉴얼이네요. 아빠 뭘 잘못했고 뭐 논리적으로 뭐가 틀렸고 막 했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결국 국어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네. 싸움이 끝나고 나서 약간 좋은 말들이 생각나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 짜증나고. 근데 네. 이 파이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저 리처드 파커를 그렇게 소모전을 펼치면 쟨 나부터 먹겠구나. 맞아.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었던 울타리는 다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네. 잘 먹여야 된다 깨달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결말로 갔을 때 이 모든 장면이 무슨 의미였을까 다시 재해석을 하긴 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이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죠? 길들여야 된다는 걸 깨닫죠. 길들이기 전에 뭘로 길들일 거예요? 먹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먹이를 네. 주는 사람이 될 거냐 먹이를 받아먹는 사람이 될 거냐. 네. 지금 뭐 리처드 파커가 지금 바다거북을 사냥해 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사냥을 해서 쟤를 먹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그냥 의지가 됐고 살리고 싶었다. 맞아.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정말요? 리처드 왜 그냥 왠지 먹이고 싶고 살리고 싶고 얘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 이걸 안고 가셔야 아마 나중에 이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죠. 처음에 해볼 때 뭔가 애완동물 느낌인가? 좀 크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먹이를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네. 이 배에 서열이 잡혔어요. 누가 조련사죠? 파이가 조련사가 그쵸. 그래서 뭘 하는지 한번 어왕님이. 파이가 조련사가 돼가지고 예. 이제 어떤 배가 지나가나 그래요. 큰 유조선 같은 게. 그거 너무 그래서- 뒤인데. 아 그래요? 예. 여튼- 뭐 하죠? 쇼를 시작해요. 서커스 쇼. 아 그 전인가요? 그 전이에요. 아 그래. 그 배 지나가는 게 틀렸고 그건 맞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떡하죠? 쇼 시작하는 예, 거야. 예. 쇼를 시작해서 호루라기를 딱 짚고 네. 높은 곳에 올라가요. 네. 그래서 호루라기를 픽픽 불면서 강인한 눈빛으로 어. 파이를 그 리처드 파커를 쳐다보고 내가 너 위에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인지시켜줘요. 네. 그래서 뭘 이용한 거죠, 사실? 소리. 소리와 하나 더 있어요. 이 파블로프의 개 이론이랑 비슷한 건데 네. 소리와 동시에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뭘 이용한 거죠? 그게 뭐 배의 배멀미. 배멀미. 얘가 배멀미하는 거가 그래서 앞에 암시된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보트에서 떨어졌을 때 다 날아가고 호루라기만 남았다 했을 때 알았어요. 야 이거 사용하겠구나. 왜냐면 진짜 꼼꼼하시네요. 괜히 책 써지는 게 아니에요. 와. 왜냐면 일부에서 호루라기나 채찍 소리 같은 걸로 위협한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조련사가 맞아, 위협한다고. 맞아. 그러면서 굉장히 무심한 척하면서 호루라기밖에 없었다. 맞아.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읽었을 때 호루라기는 어디서 났어? 이 생각 안 했죠. 네. 그래서 다 묘하게 하나씩 이렇게 소설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얘가 호루라기 소리와 배멀미로 공포를 심어주죠. 근데 자, 그래서 공포 얘기가 나와요. 네. 파이가 그 공포에 대해서 얘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포에 대해서 파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비손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요 공포 다루는 네. 챕터가 있잖아요. 네. 56번 챕터인데 네. 오. 네. 제가 여기 좀 주의 깊게 봤어요. 네. 여기서 되게 오늘 이거 하나 깜짝 드디어 놀랐어요. 기소님이. 어마어마한 토크를 하신다고. 아니에요. 네. 제일 인상 깊었던 네. 구절이 뭐냐면요. 네. 의심은 간단히 불신을 해치운다. 우리는 초조해진다. 이성이 우리를 위해 싸워온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성은 나자빠진다. 우리는 힘이 빠지고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초조감에 끔찍해진다. 이거를 읽었을 때 네. 제가 느끼는 공포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압박감? 네, 압박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부분에서요. 네. 그리고 저는 초조감이 들었거든요. 이 여기서 파이도 초조감에 끔찍해진다라고 말하는데, 네. 근데 이 초조감이 진짜 끔찍해요.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게 손이 막 떨려요. 맞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네. 약간 이런 그쵸.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임용고사 볼 때 갑자기 시계가 멈추는 바람에 제가 그 논술만 쓰면 합격하는 굉장히 높은 점수였어요. 그리고 2차 나중에 실기시험이랑 면접 점수가 거의 만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1점 깎고 다 만점을 받았어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점수였는데 네. 근데 심지어 제가 논술을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논술 주제가 사교육과 공교육의 협력 방안이었어요. 얼마나 잘 썼겠어요. 네. 근데 네.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원고지 옮기는 시간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습장에 완전 몰입해서 쓴 거예요. 논술 상황인 걸 까먹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와.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감독관이 원래 몇 분 남은 걸 저부터 30분 네. 전에 말해. 왜냐면 네. 12,000자를 옮겨 네. 적으니까. 근데 1200자구나. 12,000자 아니라. 아니, 많이 근데 5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독도 잘 만들어야 돼. 5분 남았는데 1200자 어떻게 옮겼어요?
그래갖고 정말 잘 쓴 원고를 완전 날리고 그걸 그대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네.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저는 그때 아 망했구나, 난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걸 그래도 그래서 막 엉망진창으로 어쨌든 내 계획에 비하면 네. 한 뭐 800자 좀 넘게 다 못 채웠어요. 근데 네. 그것도 그나마 높게 나왔어요, 점수가.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정말 조금의 점수 차이로. 다행이다. 아 이런 말하기 죄송하긴 한데 진짜 예상 바뀌었어. 아니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했으면 공교육 선생님 했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막 여기서 말하는 파이의 공포가 네. 이성이 낮아빠지는 공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키워드가 보이죠. 네. 네. 이성의 끝까지 갔다가 이성이 다 못하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이 상상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이기려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네. 비소님은 페널티야. 지금 오늘 우리한테 간식 사세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포는 욕창처럼 기억에 둥지를 튼다. 그것은 모든 것을 썩게 한다. 그것에 대한 말까지도 썩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힘껏 싸워야 한다. 거기에 말의 빛이 비추도록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음지에 숨기고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를 표현을 안 하면 음지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욕창이 된다는 거예요. 골마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의 빛. 네.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텐데. 지금 진짜 많이 경험했죠. 예. 폭발적으로 경험했어요. 말로 표현하고 하다못해 내가 이거 글로 쓰고 이 수사 단계 있잖아요. 내가 네. 이걸 표현해냈을 때는 이게 컨트롤 가능한 구체가 돼요. 진짜. 추상의 힘은 되게 무섭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흔들어서 우리를 근데 흔드는 거에 굴복한 게 누구예요? 지금 이 책에서? 리처드 리처드 파커. 그쵸. 굉장히 잘 썼죠. 소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간 어. 뒤에서 파이가 공포를 네. 리처드 파커의 공포를 이용하잖아요. 그쵸. 그것만 맞는데. 그래도 그거 생각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파커는 이 공포를 이겨낼 상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 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네. 파이는 이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사가 된 거죠. 아 정말 이런 아니 근데 정말 이 구절도 네. 분명히 제가 읽었을 건데 네. 아니 진짜 이러면 약간 아까워요. 이럴 때는 진짜 책이 내 시간 내가 분명히 아까워. 시간을 투자해서 읽었는데 네. 내가 이거를 내 일상에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진짜 아깝다. 그쵸. 근데 저는 어학님이나 비소님 나이에는 네. 아예 그냥 여러분의 10분의 1 수준도 못 읽었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 근데 아까워요. 이거 뭐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잘 읽어내기 위해선 못 읽는 시간이 이게 뭐랄까 마일리지가 쌓여야 네.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운 기억이나 뭔가 난 왜 그랬지? 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나중에야 그게 올라오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쫙 읽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그래도 네. 이거를 왜 못 읽었지라고 지금 적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독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막 해요.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특히 생존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먹을 식량. 식량. 근데 이 환경. 배에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네. 어떡하죠? 낚시를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파이에게. 얘가 원래 채식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식을 하게 돼요. 그래요. 이건 엄청난 거죠. 네. 맞아. 제가 맨 처음에 말했었어요. 네. 이거 파이하기 시작할 때. 네. 진짜 얘가 변하는 모습이 너무 감명받았다고. 특히 어느 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거북이가 어, 계속 어. 나와요 여기서. 맞아, 바다 거북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보내줘요. 맞아. 거북이네? 이러면서 보내주고 어. 이번에 두 번째까지도 아마 보내줄 어, 거예요. 어, 그래 어. 보내준가 그래요. 어. 세 번째에서는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막 칼을 집어넣고 막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걔 굉장히 괴로워해요. 맞아. 네. 파이가 저번에 근데 나왔잖아요. 그거는 네. 날치였을 때 괴로워해요. 날치를 처음 잡았을 때, 날치를 처음 죽이면서 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네. 이 나중에까지 내가 그 죽였던 날치에 대해서 미안함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나와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괜찮아져요. 거북이의 척추까지 으스러뜨리고 피를 마시고 피를 마시고 누나를 쪽쪽 빨아먹고 아가미를 핥아먹고 막 이래요. 어땠어요? 저는 새를 잡는 데에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무슨 가마우지 새가 나와요. 네. 맞아. 근데 걔가 되게 먹이를 줘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무서워. 니네 표정이 치킨 먹는 기분이야. 아니 왜 걸기까지 엮으면서 말을 해요? 진짜 좀 신기해요. 약간 예상치 못했거든요. 네. 먹이를 이렇게 주는데 그냥 네. 동물한테 먹이 주는 그런 네. 행동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목을 확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확 부러뜨려서 이렇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네, 그 네. 모습이 너무 얘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파이가요 그 막 아가미를 빨아먹고 누나를 뽑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척수를 막 되게 달다면서 근데 내가 뭐 이게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진짜 이게 잘 쓴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네. 생존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음. 근데 이 인간에게 네. 어떤 경우에 서바이벌 모드가 작동할 때가 있대요. 어.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생존. 네. 네. 그럴 때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뭘 해야면 좋을지를 플랜 A, B, C, D, E, F가 쫙 가는 이야. 그런 경험을 해서 순식간에 그 영화처럼 네. 뭘 해야 돼를 막 뇌가 명령 살아남기 위해 약간 그런- 진짜 영화 같아요. 네 테이크 뭐지?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뭐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은 소방관이 있는데 소방관이 그 산불이 엄청나게 나는데 화마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빠르게 온대요. 그 순식간에 죽는데요. 근데 그게 바로 앞에 닥쳤는데 이제 우린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물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그 아세요? 맞불? 비닐 같은 은박 아 네. 그거가 엄청나게 그게 약간 단열재?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대요. 그게 생각이 그 상황이 생각 안 나잖아요. 네. 갑자기 그거 빨리 펴 그래가지고 그걸 쫙 펴서 다 같이 살아났어요. 다. 그 지나가거든요. 우와. 산불은 진짜 신기하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이 같은 상황이었대요. 근데 생선을 잡았으면 네. 살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을 안 먹고 아가미, 눈알 이런 거를 막 먹었다는 거예요. 점액 부분. 근데 너무 네. 맛있게 먹었대요. 진짜 이게 살려면 이걸 먹어야 돼가 아니라 네. 너무 맛있게 느껴지고 너무 그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맛있게 쪽쪽 빨아 먹었대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단백질만 먹으면 여기 얘 변비 걸리고 이러잖아요. 네. 죽는데요. 단백질만 계속 먹기 때문에. 그 네. 점액질 안에 무기질 막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어. 아, 그니까 영양가 지금 맞나요? 네, 맞아요. 메이저 앞에서 지금 아니에요. 그쪽 당신이 말하셔야죠. 기획선생님. 적응을 못하네요, 제가. 아, 다음부터 이런 네. 영양학적인 거 담당해 오시기 바랍니다. 난 다큐멘터리까지 보고 왔는데. 굉장히 격양됐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신기하다. 저는 그 다큐를 볼 때 파이 얘기 나온 게 생각나면서 대단하다. 어. 그거 다 생각하고 썼구나. 얘가 왜 갑자기 누나를 먹나 미쳤나 정말 그랬거든요. 네. 막 무슨 이거 돌았나 했는데 진짜 극단의 생존 상황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체적인 반응도 나타나서 네. 어떤 사람 동굴에 갇혔는데 그러면요 장기들이 하나 기능을 닫는데요. 어. 그래서 이런 거 손톱 발톱 머리 안 자란대요. 오. 우와. 진짜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 심장만 딱딱 뛰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대박이죠.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니까요. 적응을 하는구나. 적응.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정말 안정한 서식처에 있을 때는 번식을 한다 나오죠.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인간도요. 너무 극단적 상황이면
생식기부터 기능 정지예요. 조심해야겠다.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 딱 맞아. 멈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생식 기능부터 멈춰요, 여자들도. 그래갖고 왜 체지방률이 너무 15 이하로 낮아지면은 네. 생리 기능이 멈춰요. 네. 어. 운동 심하게 하는 선수들 생리를 진짜- 안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이런 게 다 우리 책을 읽는데 사용되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다른 여자 안 좋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네. 건강을 위해서 맞아.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몸이 서바이벌들인 줄 알아요. 자꾸 먹을 걸 안 주면. 그래서 지금 파이가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서 네. 얘가 변하고 있죠. 네. 야생으로. 어. 그리고 얘가 외와 살아가기 위해서 막 네.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거 그 처음으로 날치들이 나타났을 때 네. 네. 얘 저 파이한테 맞은 줄 알았거든요. 얘는 파이가 오른쪽 떨어져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 호랑이에 뭐 피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빠로 날 때렸다 이러면서 뭐 나는 발톱을 피했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날치기한테 맞은 거 날치한테 맞은 네. 날치. 근데 걔를 죽였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가장 무섭게 죽는 것이었으니까 통증이 어찌나 심한지 무감각했다. 맞아. 차라리 맞아. 충격이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맞은 그 타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쇼크 같은 거. 그것이 심한 통증과 슬픔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축복이다. 생의 한가운데는 퓨즈박스가 있다. 그 퓨즈가 저번에 스위치를 내었다랑 아, 비슷한 네. 표현이에요. 몇 쪽이에요? 이거 226쪽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는 이 장면을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날치한테 그러니까 처음 맞았는데 그 리처드 파커한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때 모든 충격과 공포를 음. 이렇게 잊게 해주는 차라리 이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음. 들었을 때 네. 되게 신기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디가 한 군데 몸 중에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데를 때려서 통증을 분산시키잖아. 거대한 일을 만들어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봤을 때 큰일을 저질러라. 그래서 너무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도. 왜냐면 네. 지금 파이가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고 내 가족이 다 없어졌고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그 정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데 네. 차라리 이렇게 이 한 대 맞는 이 충격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고통을 잊어버리는 이게 정말 생존 상황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을까? 근데 저 네.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북클럽이 뭐가 잘 안 운영되거나 누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막 생각하거나 네. 막 그런 거 막 신경 쓰면은 나의 노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먼 미래고 닥친 현실을 생존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거는 먼 미래 생각했더니 우울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나 지금 당장 먹을 거 내가 오늘 하루 당장 내 앞에 내가 만나야 될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문제인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엄마 아빠 싸울 때는 학원에서 왕따 당하는 거 까먹었어요. 학원에서 왕따 당했어요? 여기 오기 전 학원에서요. 진짜? 네. 아유 그러면은 우리 학원은 천국이었네요. 일단 진짜 약간 이중생활했거든요. 전전학원에서.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도 많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거기만 가면은 다 애들이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학원 나오고 잘 됐긴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눈앞에 닥친 거, 눈앞에 닥친 걸 더 크게 느낀다는 걸 파이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생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우리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네.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긴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현타 온다고 하나?
현타가 오는 거는 이거에 해소됐을 아, 때 해석했어요. 아니 근데 현타를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약간 아, 다 그런가? 초극한 상태. 초극한 상태에서 이제 달관했을 때. 네, 네. 아, 이건 현자 타임이라는 말인데요. 그 현자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서 맨날 음란해. 왜요? 이게 왜 음란해요? 많이 쓰는 말인데? 많이 쓰는 자, 말이지만 자, 음란에서 나온 자, 거. 이쯤에서 우리가 잠시 네. 쉬는 시간을 갖고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분량은 거의 다 지나갔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영역도 확보했고 거리 유지도 알고 길들이는 것도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네. 그 이성을 거의 넘어서까지 파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네. 살아남기 위한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막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막 자기 일과표도 짜고 막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가 찾아오죠? 파이에게? 절망. 우울과 절망과 막 우리가 봤을 때 얘 우울증인가 보다. 잠이 잘 안 오고 막 미쳐서 밖은 잘 자는데 막 약간 귀여워요. 둘 다 변비 시달려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친구 대화. 신. 물론. 물론 친구가 필요한데 네. 여기선 그래서 신이 나오죠.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래 신앙심이 되게 깊죠. 네. 네. 너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 했을 때 애가 한다는 말은 항상 난 신을 사랑하길 원한다. 그 조직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심을 그냥. 쏟고 싶은 그런 신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신을 믿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땠어요? 이 신을 믿는다는 게 어때 보였어요? 비소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약간 이 상황에도 서도 신을 믿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신을 믿냐? 약간 이런. 근데 또 네.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진짜 필요한 게 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얘가 계속해서 이 책이 전개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얘가 자기와의 대화를 하고 네. 기도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신밖에 없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저였다면은 신을 제안해 그 약간 앞에 선생님이 성함이 누구였죠? 쿠마르 선생님. 쿠마르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안해서 신을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쵸.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앞에 그걸 미리 깐 거예요. 어떤 이성의 끝까지 둘 다 갔잖아요. 네. 쿠마르 선생님도 이성의 끝까지 갔고 파이도 이성의 끝까지 갔는데 그걸 뛰어넘는 건 둘 다 똑같은데 쿠마르 선생님은 신은 없다라는 상상력을 써먹은 신앙심. 파이는 신이 있어라는 상상력을 써먹은 신앙심. 둘 다 신앙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신이 있는데도 내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신이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생각하니까 더 막 나만 특별히 미워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신이 없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라고 믿으면 더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쿠마르 선생님도 그랬던 거잖아요. 신이 있다고 믿으면 자기만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황, 환경에 따라 네. 신이 있는 믿음이냐, 신이 없는 믿음이냐, 어쨌든 믿음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무신론자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잖아요. 불가지론자가 형제가 아니고. 예. 오. 그러면 파이는 지금 여기서 자기의 환경 속에선, 그러니까 쿠마르 선생님의 환경 속에선 소아마비가 있었으니까 네. 무신론이 살아남게 하는 상상력이죠. 네. 근데 파이의 환경 속에선 신을 있다고 믿는 게 살아남기 위한 상상력이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60쪽에 보면 난 이분이 진짜 그랬는데
의식이 위로를 주었다. 그러니까 알라 신께 기도하고 예배를 꼭 하잖아요. 근데 의식이 위로를 주었다. 그건 확실하다. 하지만 힘들었다. 정말이지 힘들었다. 신을 믿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고 깊은 신뢰를 갖는 것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분노와 절망과 약함으로 급속히 가라앉아서 태평양 바닥에 처박힐 것 같았다. 거기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까 두려웠다. 진짜 절망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근데 파이는 자기를 네. 잃어버릴까봐 신을 사랑하는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절망으로 분노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심연으로 가라앉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막 신을 막 찬양해요. 갑자기. 이건 신의 모자야, 막 신을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네. 이 모든 게 다 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신을 느끼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월적 존재로 믿었는데 네. 이 터번도 신의 모자고 이건 신의 의복이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네. 신의 고양이래. 그래서 이건 신의 방주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처드 파커가 정말 신을 막 가까이 느끼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 파이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이의 상상력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이성 끝까지 다 했지만 정말 힘들었을 때 파이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장 맨 끝에 보면은 어둠이 휘휘 졌다가 결국 물러갔고 그때마다 신은 내 마음에 환한 빛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계속 사랑하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처드 파커와 살아가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마무리를 한다면 이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힘들어지고 조나 막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고 뭐 그러면서 막 리처드 파커랑 뒹굴고 막 난리가 나요. 점점 사냥꾼으로 변해가죠. 점점 막 극단의 상황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민세기를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이 81장에 가면요. 아예 그렇게 나와요. 몇 쪽? 277쪽에 보면 나는 음식과 물의 공급원이었다. 리처드 파커는 어릴 적부터 동물원에서 자라서 먹이가 와도 앞발을 들지 않는데 익숙했다. 비가 와서 배 전체가 울바지통으로 변하면 리처드 파커는 물이 어디서 나는지 알았다. 얘도 적응했다는 거죠. 맞아. 그래갖고 그냥 하나의 세계가 됐어요. 그쵸? 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이게 웃겼는데요. 뭐냐면 278쪽 그 위에 보면 이건 기적과도 같은 거고 나에게 힘을 주었는데 계속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는 날 공격하지 않았다. 증거. 난 살아있다. 이거 진짜 웃기죠? 이거 데카르트야, 데카르트. 진짜. 지금 내가 존재하잖아. 리처드 파커 나 안 죽였다니까. 리처드 파커 아무도 안 봤어. 근데 그게 증거라고 지금 작가한테 말해주면서 지금 그게 증거라고.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죠. 왜 이게 증거라고 자꾸 말하지? 믿어달라는 어떤 액션이잖아요. 안 믿을 거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을 쫙 늘어놓고 뭐 바다가 뭘 어떻게 잡고 쫙 늘어놓고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세기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쫙 늘어놓고 모든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장 기록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일기도 맨날 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쭉 남아가면서 무슨 유조선이 왔다가 막 죽을 뻔했죠. 뭐 배다 막 이랬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리처드 파커가 굉장히 떨어질 수 없는 갑자기 사랑한다 막 사랑해 막 이러고. 나는 어땠어요 그 부분? 아니 되게 뭔가 사랑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원래 파이가 계속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뭐 지나가는 배가 나를 구해줄 거야. 뭐 보겠지? 라고 하는데 얘가 딱 지나가면서 그 희망이 완전 부셔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랑한대요. 그리고 리처드 파커랑 엄청 끈끈해지고 내가 널 구해줄게라고 말하는데 얘가 약간 독립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힘든 삶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어떤 희망을 딱 놓치고 리처드 파커에 대한 진짜 책임자로서 선언하는 좀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서 딱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제 뭐 맞죠? 네. 오늘 난 죽는다 이런 얘기 막 나오죠. 네. 네. 그 89장 맨 끝에 보면 결국은 되게 힘들었어요.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이걸 할 순 없고 네. 그 지금 말한 사랑한다 이런 네. 얘기 막 한 다음에 비가 막 오고 바다 거북도 살점 던지고 이런 거 나오고 리처드 파커도 힘들어서 죽으려 그래요. 막 그러면서 네. 소용없다. 오늘 난 죽는다. 오늘 죽을 거야. 난 난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서 종이가 그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펜이 먼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파이의 기록의 끝이에요. 파이가 자기가 기록한 게 여기서 끝났다. 리처드 파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네. 나는 죽을 거야. 잘 생각하세요. 아, 그게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뒤가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 주 난리다. 어떻게 진짜. 솔직히 책에 관심 없었는데 뒤에 부분에서 진짜 난리 났어요. 근데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딱 긋네요, 맞죠? 선을. 예.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쟤네 뭐라는 거야? 뭐 진행이 저래 이럴 텐데 이 책은요 뒤에 퍼즐을 쫙 맞췄을 때 뭔가 쫙 올라오는 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뭔가 대단한 결말이 기승전결 이게 아니고 계속 뭘 자꾸 던지죠. 그냥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계속 이러는데 네.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퍼즐을 하나하나 확보했다가 나중에 맞추면서 재밌을 거예요. 이제 두 부가 남았어요. 한 분은 태평양 마지막 부분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번 아예 마지막은 결론 가지고 우리가 앞에 부분을 획기적으로 읽으면서 네. 얘기를 맞춰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파이가 이제 얼마나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러면서 파이와 리처드 파커가 지금 죽어가면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죽어갈 때 사랑한다. 리처드 파커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표현하면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10초씩만 얘기하고 어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점점 더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못 읽는 부분을 또 찾아낼 수도 있었고 맞아. 제 일상을 공유한다는 게 참 입 밖으로 낸다는 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게 좀 더 각져졌어요. 하면서. 네. 기소님은요? 저는 약간 안 보이던 게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다 100% 짜맞춰지진 않았지만 뭔가 자꾸 뒤에 뭔가 생각나요. 네. 뒤에 내용이? 네. 저는 뭔가 항상 하던 얘기 외에 언제나 늘 새로운 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늘 그거는 내가 또 누구와 얘기하냐에 따라서 영감이 다르니까 네. 그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랑 뭐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랑 뭐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들 안에 필요한 이야기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청취자들도 또 각자의 생활과 접목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또 무사히 마쳤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요.